미국 전역에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세제, 치약 같은 생필품을 훔쳐가는가 하면 아예 물류창고나 열차를 털어가기도 하는데요. SNS에서는 기아, 현대차를 훔치는 챌린지가 성행해 국내 기업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합니다. 특이한 건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는 이들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부자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업들은 왜 손 놓고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경제연대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절도 범죄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지난 8월에는 LA 도심 한복판에 있는 로드스트롬 백화점에 30에서 50명의 떼강도가 들이닥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같은 것을 무작위로 털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때 피해 금액이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차량 절도까지 유행했는데요. 현대, 기아차가 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현대 기아차를 노린 걸까요? 그건 일정 기간 생산된 현대 기아차에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아 차량을 훔치는 방법이 숏폼 영상으로 공유되면서 기아 보이즈 등 해시태그를 타고 차량 절도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런 차량 절도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게 2,700억 원 규모의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 37개 도시에서 상반기 차량 절도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범죄 증가의 대부분은 기아와 현대차 모델에 대한 절도의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도는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 LA 등 4개 도시에서만 절도 금액이 무려 147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유통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미국의 유통 대기업인 타깃의 지난해 절도 손실액만 6,500억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타깃의 CEO인 브라이언 코넬은 지난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소매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매 절도와 조직적인 소매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도심 주요지에서 매장 수를 줄이고 백화점도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치약이나 세제 같은 생필품 매대에 자물쇠를 걸어놓은 매장도 다수입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 하와이에서 주차해둔 바로 옆차 창문을 깨고 뭔가를 훔쳐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예 차 트렁크를 활짝 열어둬서 차 안에 훔칠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창문이라도 안 깨지게 하기 위한 보육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이런 절도범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매장의 절도범을 직원이나 경비원이 제지하지 않는 건 칼을 든 우리나라 강도와 달리 미국 절도범들은 총을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로 인한 사망, 사상을 막기 위해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절도범을 눈앞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라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미국 절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민투표로 확정된 2014년의 건의안 47호입니다. 그전에는 50만 원 이상 훔치면 중범죄로 강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로는 130만 원 이상 훔쳐야 중범죄, 이하는 보통의 범죄가 돼버린 겁니다. 보통 범죄라고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받습니다. 6개월까지 징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다만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는 경찰관도 중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심, 무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당수 주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130만 원 이하의 절도는 벌금 등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범죄로 처벌하는 곳이 22개 주에 달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느냐? 그건 캘리포니아 교도소가 범죄자로 만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작정 강한 처벌을 하는 게 형사 정책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장발장처럼 생계형 범죄는 풀어주는 것이 좋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 검찰총장부터 투표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적인 형사제도 운영 방식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답없는 절도 범죄, 극심한 빈부격차, 또 그게 SNS로 쉽게 노출되는 최근의 문화, 인종차별에 기인한 사회의 분열 속에서 그런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미국의 약물 중독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절도 범죄가 조직 범죄화되면서 중남미라든지 다른 지역의 범죄단체가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당근마켓 같은 중고품 판매 앱이 늘어나면서 작물 처분이 쉬워진 것도 절도범죄 증가의 원인입니다. 절도범죄로 인한 피해는 사실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재고 손실로 인한 실적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 부담까지 소비자가 결국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안은 사실 경제에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치안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연대기에서는 절도 범죄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는 미국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세계에서 화제인 경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